모두의 가능성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JDC의 동반성장 단짠 프로젝트 DC 히어로즈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혁신 성장의 심장 JDC, 그 가운데서도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의 루트 330 스타트업들과 함께하는 저희 DC 히어로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좀 ESG 많네요. 네. ESG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제품 중에서 공예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유리를 녹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뭐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실 수도 있죠. 장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산업 체계에서 우리가 원료로서 이걸 드리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좀 주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단의 프로세스만을 가지고 가기에는 어떤 그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근원적인 어떤 좀 정체성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보완할 수 있는 뒷단의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앞서 처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술이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특허적으로는 플랫폼 쪽의 특허는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특허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상으로 저희가 향후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AI 쪽이긴 한데 얘가 섬유의 속성을 보고서 면인지 아니면 혼방인지 아니면 뭐 폴리에스테르인지 나일론인지 똑같은 화이트 상태면은 육안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만져보면 이제 조금 알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것도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학 장비라든지 뭐 분광 같은 걸 통해서 얘의 어떤 파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얘가 면이다, 면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더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면 우리가 뭐 메리아스를 하나 티셔츠 면 100% 티셔츠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이 봉제선들은 다 폴리에스테르 실을 가지고 봉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폴리에스테르가 면에 비해서 좋은 점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 중에서 면하고 이 폴리에스테르를 분리하지 않고서 파쇄를 시켜버리면 원료의 순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면 100%라고 산 거는 99.5%의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 100%라고 주는 건데 그게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막 85%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발라내는데 이 발라낸 건 다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저희도 버립니다. 네. 물론 그 양이 만약에 1톤을 저희가 수거해 오면 한 30kg에서 한 50kg 정도 그 사이를 버리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에 야 이거 가지고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지금은 이번에 뭐 잼버리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산불 최근에 하와이에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또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태풍 때문에 또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이머전시 관련된 침구들을 아예 이 난단을 가지고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복합적으로 다 파쇄해서 거기에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솜을 만들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에 들어갈 수 있는 필로우들, 솜들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그 응급 키트의 어떤 패키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수재민이 되셨건 뭐 이재민이 되신 분들이 그 약간 좀 바깥에서 깔고 주무셨던 걸 집까지 가져가시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다가 또 버리시지 않고 저희가 다시 또 수거해서 다시 또 그런 용도로 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C 히어로즈 네 번째 초대 손님으로 저희 ESG의 문익점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들을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다 발라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네. 농담이었고요. 네. 네, 분위기 좀 전환을 위해서 네. 스타트업이다 보면은 아까 이제 창업 자금 800만 원. 이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땐 나중에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요런 느낌도 살짝 들긴 드는데 네. 사실 우리 늘 투자에 목마르거든요. 그렇죠. 그 피터 네. 패터와 같이 정말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목을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네. 받는 경우가 있으면은 물론 좋겠지만은 네. 예, 모든 스타트업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환경 분야 좀 뭐라 참 이렇게 우리 제클린을 뭐라고 카테고리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이례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네. 내가 투자자라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했다. 했다. 오, 자기 회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보면은 과거 한 3년 전을 보면 저도 약간 망설였을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내가 내 회사에 투자를 안 했다. 네, 네. 좀 망설였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마켓 자체가 너무 열리는 시장이니까 아. 지금 안 들어가면 저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 최근에 가장 주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확 올라온 게 2차 전지 쪽도 2차 있지만 전지, 예. 페이퍼 쪽을 좀 보셔야 돼요. 페이퍼요. 오, 이게 종이 쪽. 예. 예, 그쪽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장재의 이 가이드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네. 비닐, 포장- 플라스틱 못 씁니다. 맞아요. 이제 예, 그렇죠. 예, 수출할 때도 그거 안 됩니다. 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다 재생 제품인데 재생지, 예. 재생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그런- 공개 언제 하십니까? 근데 저희는 재생종이가 아니잖아요. 재생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 근데 이제 아니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는 거는 예. 의류 쪽에서도 나이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요. 그 글로벌한 회사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옷을 공급하고 싶고 수출을 하고 싶으면 재생 비율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지켜줘. 우린 알리백을 달성해야 되는 회사 예. 하기 때문에 뭐 재생 비율 뭐 30%, 뭐 50%, 점점 올라가. 나중에 2030년인가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재생으로 할 수 있는 원료는 폴리밖에 없는데 폴리는 점점 약간의 그 아까도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페트병을 가지고 폴리에스테르를 만든 다음에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페트병으로 만든 폴리에스테르 옷을 가지고 다시 폴리에스테르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네. 염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혼방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다면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원의 이동이라는 게 원료가 있으면은 이게 A에서 B, B에서 C로 되는 건 가능했지만 C에서 B, 또 B에서 A로 되는 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유럽은 그런 거를 이미 좀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저희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 이제 이런 정도로 갖춰놓고 지금 약간의 이제 장벽을 만드는 거죠. 네네. 약간 그린텍스처럼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면은 뭐 재생 비율을 지켜 뭐 얼마 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도 보면은 내장재들의 비율이 뭐 아우디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현대자동차까지도 점점 재생 제품을 그렇습니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의류 쪽에서도 재생 제품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폴리 시장도 있지만 면 관련된 시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재생 제품의 그 요구도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JDC에서 오신 또 두 분의 대리님께서는 또 실제로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재생 제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테스트 베더로 또 이제 수용되는 분들이시거든요. 혹시 회사 안에서 좀 약간 그런 어떤 변화나 요런 것들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제품들을 써라. 이런 기준들을 물론 뭐 좀 이렇게 좀 그 적용해서 달성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것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 일단 저희 면세점 쇼핑백이 면세점 쇼핑백. 네, 기존에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쇼핑백으로 다 바뀌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일단 간단하게는 일회용품을 일단은 사용을 안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회용 컵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배치가 안 되고 텀블러 같은 거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려고 지금 최대한 기관 내에서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어. 역시 우리 준비된 홍보맨 임석환 대리님. 요런 변화들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ESG의 찐 문의점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 왜냐면 이제 그 일신방직의 일신이 원래 그 문익점의 그 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어떤 제클린의 가치나 비전을 보고 제주 도내에 있는 뭐 대형 사업체들 있잖아요. 그 대형 사업체와도 같이 대형 사업체가 제클린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저 메종글레드, 네, 신화월드, 이런데. 예. 네,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예. 네, 그러세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얏트 호텔 쪽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나 리조트 쪽도 그렇고, 그리고 8월달에 일단 진짜 계약 체결은 되고 9월달에 뭐 배포는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롯데 호텔도 지금 이제 롯데 호텔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롯데 호텔이 4개가 있죠. 그렇죠. 네, 롯데 아트빌라스하고 그다음 CC하고 중문에 있고 롯데 시티 호텔. 호텔. 이 4군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 또 상당량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잘 수거해서 파쇄한 다음에 다시 또 원료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좀뭐 전략적이긴 하지만 대형 호텔들하고의 이런 제휴를 통해서 뭐 향후에 신라라든지 지금 육지에서 강원랜드 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그 대형 호텔들하고의 제휴라든지 더 많은 좀 사업자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버려지는 제품들을 최대한 원료화시킬 수 있는 좀 프로세스와 플랫폼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파트너사들이 어떤 가치를 보고 이렇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뭐 가격적으로 우리가 싸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앞으로의 그 가치 체계를 보면은 우리가 제클린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뭡니까 도대체? 이 대형 사업체가 움직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원래 호텔이라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숙박 사업자들이 관광이라는 게 소비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더 럭셔리해. 돈 더 많이 쓰세요. 더 좋은 거 쓰세요. 더 새 거 쓰세요인데 그 외 걸로는 어떤 환경 관련된 ESG 관련된 것들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거래를 하시면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춰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물 사용량이 얼마만큼 그래도 절약됩니다라는 어떤 통계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ESG 지표에 반영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용적으로는 크진 않은데 저희도 무료로 수거를 해오고 이분들도 저희한테 뭐 비용을 갖다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입던 그냥 옷을 나 실직 났는데 아니면은 약간 뭐가 묻었는데 안 입을 거야 라고 하면 잠깐 저를 주세요 라고 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수거해 오시는데도 비용을 일체 받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에 행정사분하고 만나서 아직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밸류체인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나중에 뭐 법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밸류체인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사업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도 질의도 해보고 뭐
그 도청이라든지 시청에 있는 환경 쪽에 계신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카테고리로 어떻게 분류하기가 되게 네. 어려운 예. 속성이 있다 보니 얘는 뭐지? 네. 라고 예, 모든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 가운데 하나 도대체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니? 예,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사업자를 저희가 받아서 그럼 약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대형 사업체가 제클린을 몰라보는 게 더 바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딱 보니까 우리 제클린은 그 미리 이제 꼴대가 될 곳에 가가지고 꼴대를 딱 설치를 했어. 우리하고 손을 안 잡으면은 안 돼. 손해다. 역시 비즈니스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혹시 뭐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이랑 협업이나 뭐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롤모델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희의 그 어떤 뭐 롤모델이라고 참 찾기가 국내에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중소형 숙박사업자 대상으로 베딩케어 서비스를 한 것도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제품 공급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옛날에는 야놀자 쪽이랑도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왔고 근데 해외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기에, 유럽 쪽에 있는 벨기에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국에 있는 어떤 뭐 그 세탁 런드리 쪽은 과거 1970년대, 80년대부터 호텔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수거해가지고서 다른 2차적인 가공을 통해서 재생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이번 달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티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네. 티밀. 티밀. 그래서 TEEMILL .com인데 그 회사의 위치가 신기하게 영국 그의 밑에 있는 섬에 있습니다. 네, 그 영국 그 뭐야 잉글랜드 그 본토에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보다는 좀 가깝게 떨어져 있는데 도버 해협 사이에 있거든요. 도버 해협 그 위에 있는 영국에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엄쳐서 건너갈 수 정도의 가까운 섬인데 거기에 본사가 있고 거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티셔츠를 입다가 반납하면 다시 파쇄해서 자기네들이 그 티를 또 만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량 생산하고 있고 이런 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좀 레퍼런스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떤 길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만 해도 나 천재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좀 지나고 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국내는 아직 못 찾았는데 해외는 계시구나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은 지금 푸른컵 쪽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푸른컵? 그래서 KB증권하고 이제 푸른컵하고 저희하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컵 만드는 회사인가요? 푸른컵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을 갖다가 이제 제주도에 오는 다회용 컵 관광객에게 이제 렌탈을 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우리 텀블러를 갖다가 새로 사지 않고 뭐 공항에 온다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이제 카페에 가셔가지고 푸른컵을 쓰시면 약간의 이제 보증금을 갖다가 카드 오픈을 하시고 사용하시다가 반납하면 이제 카드 클로징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하고 같이 이제 한정희 대표님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좀 협업을 해서 프로모션 하나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소카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뭐 전기차를 타시면 저희가 그 KB하고 그다음에 푸른컵하고 저희하고 준비한 어떤 선물을 나름대로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밸류 체인을 이렇게 가지를 확장하시는 이력제를 만드시는데 롯데330 ICT 기업과 또 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ICT?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록체인 쪽의 기술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그거 같은 인유라는 회사하고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번에 팁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대표님께서 기존에 그 우리 제주도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게 코로나 때 그 방문할 때 찍던 QR 코드. 그렇죠. 제주 안심 코드. 네, 제주 안심 코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력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확실하니까. 실적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또 제가 알아보니까 그 대표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채널로 막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믿고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또한 자랑스러운 루트 330 IC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30이 딱 보니까 이 그 레고 상자야, 레고 상자. 이 안에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조합을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5만 가지 물건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와,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라든가 또 이런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추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까지 인터뷰를 저희가 딱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차 대표님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요 가치, 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게 그래도 조금 손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제클린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방향성 요거에 대해서 어렵고 추상적이고 좀 약간 애매모호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 확 와닿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은 이 회사 무슨 회사야?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문익점. 저희는 섬유 재생 관련된 소재은행이에요. 소재은행. 그러니까는 B2B적으로 해서 호텔에서 나오는 섬유들도 있을 거고 공장에서 나오는 섬유도 있고 집에서 나오는 섬유도 있죠. 그 섬유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대부분 소각되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의류 폐기물 사업자가 걷어가지고서 쓸만한 거는 국내 내수에 구제로 약간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출로 대부분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간 수출이라는 게 수출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나, 그다음에 뭐 중남미의 뭐 저런 페루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칠레 같은데. 그리고 동남아시아. 거기서 또 입을 만한 것들을 약간만 또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여긴 소각도 안 합니다. 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었나? 거기 보면은 이렇게 위성에서 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사막인데 알록달록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옷입니다. 위성에서 보입니다. 그게 가능하군요. 그게. 그래서 그 최근에도 그런 기사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가나로 들어가서 컨테이너가 거기서 이제 전 아프리카로 쫙 퍼지는데 거기서 필요 없는 옷들은 그냥 강에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성에서 보면 강이 알록달록합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다 이제 옷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섬유들은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계속 루프를 타고서 돌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제 뭐 집에서 나오는 의류를 소각하지 않고 저희가 색깔별로 원료의 소재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파쇄를 하고서 그걸 가지고서 원료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신 어떤 의류 사업자라든지 패션 사업자가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실 원단을 갖다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저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클린의 모델이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있는 제클린에만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어떤 독점적인 부분보다는 뭐 지금 당장은 약간 독점적일 수밖에 없지만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산업 자체가 커지고 발전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는
가야 되고 우리의 그 2세 3세들은 계속 또 커나갈 거잖아요. 네. 아 뭐야 문익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마음을 갖다가 갖게 된 게 네. 지금 제가 5학년 그다음에 3학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얘네들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생물은 점점 소멸하고 없어지고 있고 종들이 다양성도 잃고 있고 이런 시대로 가는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는 서기 2000년 되면 막 달라갈 그런 세대니까 약간 유토피아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과학의 어떤 문명이 어떤 환경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더 많은 그 집단 지성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꼭 우리 회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1시간 정도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비즈니스나 뭐 수익이나 투자나 이런 얘기보다는 밸류나 가치 요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예. 환경 얘기. 아이고 조만간 우리 저 제클린이 뭐 가치는 좋으나 이 시장에서 얼마나 버티고 살아남을지. 아니 농담이었고요. 네. 아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는 소비자들이 인정해주고 그거를 또 선택해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8년 동안 지금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느리지만 생각하셨던 그 길 그대로 쭉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셨으면 8년. 네. 800만 원으로 창업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8년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데요.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그렸던 모습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그것도 참 되게 대단하신 것 이것도 같고요. 수익성이 있어야 돼. 수익성이 있어야 8년을 버티지. 네,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막 농담으로 뭐 수익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분명 이 8년을 유지하는 데는 또 그 다른 그렇습니다.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JDC와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혹은 이 대형 사업체 JDC에게 따끔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8년을 갖다가 버틴 거는 제가 자본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뭐 정말 체력이 받쳐줘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분이 저한테 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탁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깨끗하게 세탁하는 게 업의 본질이죠.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한테 업의 본질을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답을 못했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여름이 되면은 타올들이 대단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많이 씻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반나절만 지나도 냄새가 이제 나죠. 세탁하는 과정이 좀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이제 그걸 이제 이 카트에서 옆에 카트로 옮기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 오염이 많이 된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넘겨버리는데 이제 그쪽을 안 넣고 다른 쪽으로 빼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얘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얀색 타올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더러워진 타올로 나오고.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모든 타올들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하나의 흔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시 리셋해가지고서 또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탁하고 뭐 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을 갖다가 다시 세팅해주고 리셋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직원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죠. 수건을 옮기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확 꽂혔어. 네, 그래서
그 어떤 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깨달았던 거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거든요. JDC 직원들께서 정말 좋게 보는 거는 갑의 어떤 역할을 안 해주시고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하거든요. 차 대표님의 개인적인 돼요. 생각이었습니다. 욕하셔도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룸메이드 분들하고 이제 이 일을 하면 많이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욕도 먹고 어떨 때는 좀 질책도 많이 받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좀 약간 그 호텔을 이용할 때 하대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일할 때는 그분들 상전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맞네요.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말이 되게 맞아서 지금도 동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지적이라든지 명령보다는 부탁, 청유, 권유 이런 쪽으로 좀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직원들은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제 뭐 JDC 쪽하고는 제가 루트 330 오게 된 것까지가 삼수했어요. 네. 루트 330이 네, 이렇게 입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난근을 때도 떨어지고 작년에도 떨어지고 이제 올해 또 간신히 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소각장이 소각장은 계속 생기고 있고 매립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쪽에서 생분해 비닐 쪽이 어떤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대체를 이제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꼭 저희처럼 하고 있는 면 기준의 아니면 재생 섬유 기준의 쇼핑백을 만들어 드릴 테니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겸연쩍고요. 그냥 제가 담당자라면 종이가 됐던지 아니면 제주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다시 재생해 가지고서 포장 그 봉투를 만들던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1시간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문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과 출신 경영인이시다. 저 예체능입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그 3D 쪽을 이제 이과 계열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카이스트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 ESG의 문익점 제클린의 차성수 대표님이 모시고 좀 돈 버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돈 버는 얘기보다 우리 가치에 대한 얘기, 미래와 환경에 대한 얘기, 우리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참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였고요. 정말 항상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십니까 또? 안 좋은 얘기도 많고 이렇게 좀 되게 소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이제 우리 JDC 뒷담화하는 방송 힘들었던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거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자리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딱딱한 인터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건지는 몰랐습니다. 네. 우리 DC 히어로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무튼 네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제클린 차성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앞으로도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 더욱더 건승하시길 바라고 제주의 이 본사를 두고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업 이름을 서울로 본사 옮긴다고 스클린, 부산 올린다고 부산으로 옮긴다고 부클린 이렇게 바꾸실 건 아니죠? 제클린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냥. 제클린의 앞날과 성공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